인생에 단 한 번뿐인 청춘. 그것은 마치 봄바람에 흩날리는 덧없는 벚꽃과도 같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 두 젊은이의 운명은 조용히 교차한다. 한반도의 천년고도, 경주. 유구한 역사의 숨결이 짙게 남아있는 이 도시는 봄이 되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벚꽃으로 뒤덮인다. 경주여자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오르막길, 고요한 포석정, 신라의 기상이 서린 불국사 경내. 어디를 둘러봐도 연분홍빛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린다. 그해 봄도 어김없이 경주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경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은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뺨을 간지리고 저 멀리 동해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기분 좋게 귓가에 울려 퍼진다. 푸른 하늘, 드넓게 펼쳐진 봄운 호수, 그리고 흐드러지게 핀 벚꽃.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에 유진의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그때 유진의 눈에 한 소년의 모습이 들어왔다. 봄운 호숫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년. 진지한 눈빛으로 연필을 움직이는 옆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이면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소년의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소년의 이름은 최지훈. 그 역시 경주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지훈에게 봄날의 봄운 호수는 최고의 캔버스였다. 지훈은 스케치에 열중하고 있었다. 잠시 고개를 들자 눈앞에 낯선 여학생이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생머리에 어딘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학생. 그 모습은 지훈의 마음속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 유진은 지훈이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이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기분 좋은 설렘도 느껴졌다. 혹시 방해하는 거 아니지? 유진은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지훈에게 말을 건넸다. 지훈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내가 와줘서 기쁜걸.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봄 햇살이 쏟아지는 봄운 호숫가에서 만개한 벚꽃 아래 시작되었다. 마치 운명처럼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었다. 유진은 지훈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따스함과 진심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지훈 역시 유진의 수줍은 미소에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고 그 감정은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이 이야기는 유진과 지훈의 애틋하고 가슴 시린 첫사랑 이야기다. 두 사람을 둘러싼 가족, 친구들, 그리고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그들의 청춘을 다채롭게 물들인다. 기쁨, 슬픔, 갈등,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며 두 사람은 성장해 나간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질 미래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지훈은 유진에게 모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림을 다 그린 후 함께 벚꽃길을 걷자고 제안했다.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벚꽃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이 왜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야기했고, 유진은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들려주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봄바람을 타고 흐르는 벚꽃잎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유진과 지훈의 만남은 봄과 함께 두 사람의 마음에 풋풋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설렘은 동시에 각자의 과거에 드리워진 그림자, 씁쓸한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훈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소년이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뛰어난 운동신경과 우수한 성적까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 후 어머니는 일에만 매달려 바쁘게 지냈다. 지훈은 주로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다. 조부모님은 지훈을 끔찍이 아꼈지만 그만큼 엄격하게 교육하셨다. 지훈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했다. 유진 역시 밝은 미소 뒤에 아픈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유진은 괴롭힘을 당했다.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 탓에 괴롭힘의 표적이 된 것이다. 언어폭력, 무시, 따돌림. 매일같이 이어지는 괴롭힘에 유진은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 유진의 부모님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유진을 위해 나서지 않았고 유진은 억지로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부모님은 유진의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다. 하지만 유진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밝은 척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그 결과 유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졌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지훈은 반에서 홀로 걷도는 유진을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혼자야. 괜찮으면 같이 앉을래? 지훈의 따뜻한 한마디에 유진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훈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두 사람은 같은 반이 되었다. 지훈은 항상 유진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고민이 있을 때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유진은 지훈의 다정함에 닿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유진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유진은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꼈고 지훈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지훈은 반에서 인기가 많았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관계마저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유진은 그렇게 지훈을 향한 마음을 속으로만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진은 지훈을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함도 함께 커져갔다. 지훈이 자신을 그저 친구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자신은 지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유진을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지훈이 미술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훈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술부에 들어갈 줄은 몰랐다. 유진은 지훈이 그린 그림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의 그림을 통해 그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유진은 지훈의 그림을 통해 그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미술부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였다. 유진은 용기를 내어 미술실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있니?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들어와. 안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미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젤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훈이 있었다. 지훈. 유진은 조용히 지훈을 불렀다. 유진이구나. 웬일이야?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이 궁금해서. 유진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 그래? 편하게 구경해. 지훈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진은 지훈의 옆에 서서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노을 지는 바다를 그린 풍경하였다. 와. 유진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지훈의 그림은 마치 사진처럼 생생했고 그림 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정말 멋지다. 유진은 감동하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마워.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유진은 가끔씩 미술실을 찾았다. 지훈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고 지훈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은 유진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유진은 지훈과 함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친구 이상 연인 미만, 그 애매한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유진아, 나 전학 가게 됐어. 지훈의 말에 유진은 귀를 의심했다. 뭐? 아버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야 해. 지훈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언제? 유진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듯 물었다. 다음 달. 지훈의 대답에 유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렇군.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애써 담담한 척 말했다. 지훈의 전학 소식은 유진에게 큰 충격이었다. 유진은 지훈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훈이 떠나면 이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유진은 지훈이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훈의 전학이 결정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지훈과 함께 보내는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보내고 싶었다. 지훈 역시 유진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남은 시간 동안 유진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서로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훈이 전학 가기 전날 유진은 지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거 읽어줄래? 유진은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다. 응.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에는 그동안 유진이 지훈에게 차마 전하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기억나. 중학교 입학식 날 내가 나한테 먼저 말 걸어줬던 거 그때 난 정말 기뻤어. 내 덕분에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어. 넌 항상 나에게 다정했지?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고민이 있을 때면 진지하게 들어줬어. 내 다정함에 난 수없이 위로받았어. 지훈아, 나 너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하지만 난 겁이 많아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 넌 반에서 인기도 많고 나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어. 게다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관계마저 망가질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대로 널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 지훈아, 내 마음 받아줄 수 있니? 유진이가. 지훈은 편지를 다 읽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도 너 좋아해? 지훈의 고백에 유진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응, 정말이야. 지훈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나 전학 가잖아. 지훈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널 계속 좋아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벚꽃 흩날리는 봄날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지훈과 유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현실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지훈은 서울로 전학을 갔고 유진은 경주에 남았다. 두 사람은 편지와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지훈이 전학 간 후에도 두 사람은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몇 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사랑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벚꽃 흩날리는 봄날의 기적과도 같았다. 서울로 이사간 후 지훈은 유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방과 후에는 항상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주말에는 경주의 곳곳을 함께 여행했다. 경주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지훈은 유진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난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어.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풍경을 그림으로 담고 싶어. 지훈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정말 멋지다. 내 그림이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야. 유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고마워. 유진이 너도 함께 가줄 거지?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응. 유진은 지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마음은 굳건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잔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지훈의 전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지훈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걱정된 유진은 지훈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지훈의 할머니였다. 지훈이 무슨 일 있나요?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사실 지훈이가 쓰러져서.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훈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지훈은 심장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성공 확률은 반반이었다. 유진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을 본 유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지훈. 유진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불렀다. 하지만 지훈은 의식이 없었다. 선생님, 지훈이 살 수 있는 건가요? 유진은 의사에게 애원하듯 물었다. 수술을 하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은 반반입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훈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수술날, 유진은 병원 대기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 수술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대기실 시계바늘은 잔인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선생님, 지훈이는? 유진은 숨죽이며 의사에게 물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의사는 곧이어 가혹한 현실을 전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진의 마음은 다시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지훈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유진은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가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지훈아, 빨리 일어나. 같이 경주 바다 보러 가자. 내 꿈 꼭 이루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눈을 뜨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훈의 상태는 변함없었다. 유진은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병원을 찾았을 때 지훈의 병실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유진은 여자에게 물었다. 저는 지훈이 엄마예요. 여자의 말에 유진은 깜짝 놀랐다. 지훈의 어머니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훈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것이다. 지훈의 어머니는 유진에게 지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 부모님은 지훈에게 무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키웠다. 하지만 지훈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무리했다. 지훈이는 항상 혼자 끙끙 앓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이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으니까요. 지훈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유진은 지훈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리고 유진은 다시 한번 지훈을 향한 마음을 굳게 다졌다. 지훈아, 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눈을 뜰 때까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유진은 지훈의 침대 곁에 앉아 그렇게 다짐했다. 그 후로 매일 유진은 지훈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편지를 읽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지훈이 눈을 뜬 것이다. 유진아. 지훈은 힘없는 목소리로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유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병은 완치된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훈은 화가의 꿈을 이루었다. 지훈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훈은 유진과 결혼했고 두 사람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것은 벚꽃 흩날리는 봄날의 기적이 두 사람에게 선사한 영원한 사랑 이야기였다. 시간은 흘러 봄이 오고 가며 벚꽃은 매년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어 경주의 고풍스러운 풍경을 장식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 봄은 영원히 기억 속에 멈춰 있었다. 지훈을 잃은 아픔, 배신당한 고통은 어린 소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유진의 부모님은 딸의 변화에 마음 아파했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유진은 과거에 갇혀 첫사랑의 추억과 곁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를 계속 떠올렸다. 어느 날 유진의 어머니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방으로 가져왔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얇은 파란색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인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건 지훈이가 너에게 보낸 편지들이야. 난 그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내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받았다. 그녀는 지훈이 쓴 사랑의 말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려갔다. 추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이 뒤섞여 마치 슬로 모션 영화처럼 지나갔다. 그중 한 편지에서 지훈은 이렇게 썼다. 난 너를 떠난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있어. 난 약했고 이기적이었어. 난 너를 잃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었어. 이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어. 미안해, 유진아. 난 너를 사랑해. 여기까지 읽은 유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의 괴로움과 아픔이 이제야 터져나온 것이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유진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훈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비록 그 사랑이 완벽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 인생의 아름다운 한 조각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과거와 아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지훈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유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배우고, 일하며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 나갔다. 몇 년 후, 유진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좋은 직장을 구했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혀나갔다. 그녀는 첫사랑의 추억이 깃든 경주에 계속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다시 흐드러지게 핀 가운데 유진은 익숙한 절을 찾았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지훈의 행복을 빌며 두 손 모아 기도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절을 나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걸어갔다.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가득했고 그녀는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의 멋진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유진과 지훈의 사랑 이야기는 슬프지만 동시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사랑이 신성하면서도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 관용,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생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준다. 어려움과 시련, 때로는 상실과 고통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딛고 일어서 고통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현재를 열심히 살며 결코 희망을 잃지 말자. 왜냐하면 인생에는 아직 멋진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사랑과 감사를 품고 사는 자에게 행복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벚꽃 아래 유진과 지훈의 첫사랑 추억은 여전히 존재하며 슬픔 속에서도 낭만적인 울림을 주는 사랑 노래와 같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 줄 것이다. 벚꽃 흩날리는 봄날, 애틋하고 가슴 시린 첫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진과 지훈, 두 사람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아픔과 성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유진과 지훈의 첫사랑은 풋풋하고 순수했지만 동시에 미숙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서툴렀고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쉽게 좌절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랑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용기, 그리고 때로는 이별의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용기 말입니다. 유진과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과 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과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훈의 갑작스러운 전학과 건강 악화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덧없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지, 또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유진과 지훈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결국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결과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마저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유진과 지훈은 첫사랑의 아픔을 겪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진은 지훈과의 이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아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병을 통해 삶의 유한성과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성장이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유진과 지훈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상실과 아픔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벚꽃 흩날리는 첫사랑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마음을 표현하세요. 물론 고백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백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훗날 그때 고백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 대신 그래도 내 마음을 전했으니 후회는 없어 라는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은 짧고 우리는 언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최대한 많은 추억을 만드세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삶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진과 지훈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이별과 상실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유진은 지훈과의 이별 후 오랫동안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지훈을 용서하고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며 진정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와 화해를 시도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처럼 벚꽃 흩날리는 첫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 삶, 성장,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벚꽃 아래 펼쳐진 유진과 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첫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사랑의 본질, 삶의 유한성, 진정한 성장의 의미,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들을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벚꽃이 지고 새로운 계절이 오더라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삶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벚꽃처럼 화려하지만 그만큼 덧없는 청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이별, 성장과 상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